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밤에 자꾸 깨서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서 고민이신 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언제, 얼마나 자는지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어떤 시간대에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도 하고 반대로 손상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살이 되신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퇴직 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영수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셨습니다. 5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죠. 주변에서는 영수 어르신의 규칙적인 생활을 부러워했어요. 영수 씨는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한다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없으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어제 먹은 점심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는다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영수 어르신께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패턴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르신, 평소에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저녁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5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수면 시간이 8시간이네요. 시간은 충분한데 혹시 중간에 자주 깨시나요? 네. 요즘 들어서 밤에 두세 번은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잠이 완전히 깨버려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바로 그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수면과 뇌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언제 주무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날 영수 어르신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특정 시간대의 수면이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도대체 언제 자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시간대에 잠을 자면 뇌세포에 손상이 올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 시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바이오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바이오리듬도 변하는데 이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규칙적인 생활은 좋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잠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입니다. 뇌는 쉬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청소와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독성 물질이 쌓여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특정 시간대에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세포가 직접 손상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수면을 연구한 결과 60대 이후 수면에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 넘게 유지해온 수면 패턴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이런 사실을 일찍 알게 되어서 수면 습관을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수 어르신께 구체적인 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얼마나 자야 하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뇌 건강을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실천하면 뇌 기능을 회복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도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법을 알아볼게요. 의사 선생님은 먼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는 동안 뇌도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르신, 뇌는 밤새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요.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밤 동안 씻어내죠. 이 청소 작업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 4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녁 9시에 자니까 괜찮겠네요? 영수 어르신이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면 정작 중요한 시간대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잠을 자는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언제 깊은 잠에 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잠에 들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요. 얕은 잠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바로 깊은 잠 단계에서예요. 만약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시간은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밤 11시나 12시쯤 되면 이미 한 번의 수면 사이클이 끝나면서 얕은 잠 상태가 되거나 아예 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작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얕은 잠을 자거나 뒤척이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수 어르신의 경우가 딱 이런 패턴이었어요.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10시쯤 깊은 잠에 들지만 밤 11시나 12시쯤 되면 자꾸 깨는 거였어요.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에는 완전히 잠이 깨버리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제안하신 새로운 수면 패턴은 이런 거였어요. 저녁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5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인데요. 영수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젊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몸은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 패턴도 바뀌어야 해요. 너무 이른 기상은 오히려 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뇌 건강에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7시까지가 렘 수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인데 이때 기억의 정리와 감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일찍 일어나면 이런 중요한 과정들이 중단되어 버려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영수 어르신은 처음에 이런 변화가 쉽지 않으셨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단계별로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5분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였죠. 첫 번째 주에는 저녁 9시 15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15분에 일어나기. 두 번째 주에는 9시 30분에 자고 5시 30분에 일어나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정해 나가는 거였어요. 동시에 의사 선생님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거였죠. 왜 그런가요? 영수 어르신이 물어보셨어요.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위장이 활동하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녁 시간 활동이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흥미진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피하라는 거였어요.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차분한 활동을 권하셨죠.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이었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막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 어르신은 이런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새로운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며느리 이름을 깜빡하는 일이 없어졌고 어제 먹은 음식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잠만 제대로 잤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영수 어르신이 감탄하셨어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쌓여있던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고 뇌세포들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 시간의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최소 7시간, 가능하면 7시간 30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고 해요. 6시간 이하로 자면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뇌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최적의 수면 시간대는 밤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렘 수면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일관성이에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정말 정교해서 한두 시간만 어긋나도 며칠 동안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해져요. 영수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주말에 손자들이 놀러 오면 늦게까지 놀아주고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한번 늦게 자고 나면 며칠 동안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는 걸 경험하신 후로는 주말에도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수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낮잠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것도 시간과 방법이 중요해요.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대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수 어르신은 이전에 오후 4시쯤에 1시간씩 낮잠을 주무셨는데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낮잠 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기고 20분으로 줄인 후부터는 밤잠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 환경이에요. 특히 소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영수 어르신 댁은 큰 길가에 있어서 밤에도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귀마개가 불편하셔서 대신 화이트 노이즈 머신을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일정한 소음으로 외부의 갑작스러운 소리들을 차단하는 거죠. 침실의 온도와 습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거든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영수 어르신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석 달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전보다 상당한 개선을 보인 거예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수면 개선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영수 어르신이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였죠. 특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했어요. 며느리께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저녁 시간 방문을 자제해 주셨어요.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수면 시간을 지켜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가족들의 배려와 함께 영수 어르신의 꾸준한 노력이 합쳐져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영수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기억력도 좋아졌고, 집중력도 향상됐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영수 어르신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올바른 수면 방법을 실천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늦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돼요.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일주일간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중간에 깨는 횟수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만약 현재 저녁 9시 이전에 주무신다면 한 번에 늦추지 말고 일주일에 15분씩 천천히 늦춰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에 잠들면 뇌 청소가 활발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둘째,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세요. 영수 어르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안정시키셨다고 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세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드세요. 영수 어르신은 저녁을 죽이나 국수처럼 가볍게 드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 방해된다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해 보세요. 다섯째, 낮잠 시간을 조정하세요.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대 30분만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잠에 방해됩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은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천할 때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수 어르신도 처음 한 달은 힘드셨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2번째 달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고 3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수면이 개선되지 않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포골이,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불안증,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계세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져 손자들과의 대화도 더욱 풍성해졌다고 해요. 며느리분도 아버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고 놀라워하세요. 예전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영수 어르신이 직접 매일이 이렇게 즐겁고 활기찰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올바른 수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를 느끼긴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수면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기에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1년에 292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치료제가 없는 치매는 예방이 최선이며 그 중에서도 수면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잘 자기만 해도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수면 개선을 시도한다는 걸 알리고 저녁 시간 방문이나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등 작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실천해 보시고 무엇보다 숙면을 통해 건강한 뇌를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밤부터는 더욱 깊고 편안한 잠 주무세요.